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과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좋은 보험이에요? 나쁜 보험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는 기준의 관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보험, 나쁜 보험 딱 나눌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거는 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이라는 것은 없다. 근데 제가 앞에 제목은 좋은 보험, 나쁜 보험 구별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신에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이라는 것은 없지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시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 안 맞는 보험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특약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한 가지 특약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험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과정을 모르면은 결코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통계, 확률, 의료 과정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냐? 보험 계리사들이 만들죠. 그럼 그 보험 계리사들 중에서는 상당수 수학과를 나오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통계, 수학, 계산 이걸로 보험료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발생 환자 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걸 타먹을 확률이 적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뇌혈관 질환 환자 수, 뇌혈관 질환 특약이 있죠. 환자 수가 96만 8천이래요. 갈수록 모릅니다. 2014년부터 4년 사이에 뭔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게 혈관 질환이라는 건 오래 살수록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환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음식, 인스턴트, 기름진 것, 술, 담배 이런 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뇌혈관 질환이 96만 8천인데 뇌혈관 질환보다 한 단계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더 좁은 게 뇌졸중이죠. 뇌졸중보다 더 좁은 게 뇌출혈이죠. 범위가 받을 확률이.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는 59만 5천이에요. 아까 여기 96만 8천이죠. 뇌혈관이. 그러면은 뇌혈관이 96만 8천보다 59만 5천이면 한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이 뇌졸중에도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48만, 뇌출혈이 9만 8천이에요. 뇌출혈이 제일 작죠. 뇌혈관 질환 전체 통계로 보면 한 10% 정도 되고요. 뇌졸중에서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누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전체로 본다면 10%로 보는 게 맞겠죠. 뇌졸중에서는 이제 뇌경색, 뇌출혈을 나누면 16%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보험은 통계로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한 10% 정도 되는 특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시가 들어갑니다. 자, 뇌출혈 특약이 3천만 원 이상도 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3천만 원까지는 가볍게 들어가져요. 근데 뇌혈관 질환은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아니면 특정 회사로 가야 진단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의 1,0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뇌출혈 3천만 원을 넣는데 보험료가 4천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뇌혈관 질환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라 10,000원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예를 든 거예요. 가격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비율이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보셨죠. 발생 확률 몇 프로예요? 10%. 뇌출혈 발생 확률 10%. 뇌혈관 질환은 그 전체 인구 중에서 96만 정도잖아요. 뇌혈관 질환의 환자 수가. 자, 그러면은 이 보험을 100명이 가입했어요. 100명이 뇌출혈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10명한테는 좋은 보험이에요. 90명한테는 나쁜 보험이죠. 뇌출혈이 걸렸는데 90명은 못 받는 거잖아요. 뭐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 보험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었을 때 90명은 안 좋아요 이렇게 하겠지만 10명은 베리 굿 4,000원 내고 한 달에 3천만원 받았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90명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보험이냐 나쁜 보험이냐는 극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은 좋은 보험이라고 말할 거거든. 그 90명은 안 좋다고 말할 거잖아요. 그쵸? 그 뇌혈관 질환을 넣으면 뇌혈관 질환 중에서 가입한 사람은 다 좋다고 하겠죠. 그죠? 근데 뇌혈관 질환을 넣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뇌혈관 질환만 넣었어.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두 개만 넣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내가 암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럼 이 좋은 보험일까요? 아니죠. 내가 보험료로 한 달에 막 얼마를 넣었는데 암은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막 암보험이 안 넣으면 이게 안 좋은 보험이에요. 그 순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도 넣고 뇌혈관도 넣고 허혈성도 넣은 이유가 뭐예요? 발생 확률이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중요한 병을 다 넣는 거예요. 안 좋은 보험이 안 되기 위해서. 즉 그러니까 결론은 좋은 보험 안 좋은 보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좋은 보험 나쁜 보험보다는 더 명확하게 말하면 확률이 높냐 안 높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보험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특약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좋은 보험이라는 건 나쁜 보험이라는 건 없고 이 보험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특약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어떻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틀리냐? 확률 계산을 무조건 높은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낮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너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은 뇌출혈이 좋아요. 싸게 넣고 크게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또가 있습니다. 로또 매주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장이 아니라 막 10장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일주일마다 10장씩. 그 절대로 이건 내가 당첨될 것 같지 않아. 나는 5,000원이라도 아껴야지 하면서 절대로 안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쵸? 이 낮은 확률을 뚫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뇌혈관 질환 비싼 거 이런 거 넣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렴하게 뇌출혈해서 야수의 심장으로 만원 넣고 1,000만원 보다는 그쵸? 만원 넣고 한 7천 나오려나? 뇌출혈 7천?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는 뇌혈관 질환보다는 굳이 뇌출혈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명 가입하면 10명한테는 좋은 보험이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보험 리모델링 하시잖아요. 그 리모델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리모델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낮은 발생 확률을 가진 특약을 높은 발생 확률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낮은 확률이었는데 보험료가 비쌌던 것을 확률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내려가는 게 사실은 리모델링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쁜 보험을 좋은 보험으로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낮은 발생의 확률을 높은 발생으로 바꾸고 높은 보험료를 낮은 보험료로 바꾸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발생 확률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게 리모델링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앞에 말했듯이 로또를 매주 사시는 때로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이 10명 중에 한 분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한 방이다. 한 방 노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높은 발생 확률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발생 확률은 낮더라도 보험료는 완전 최고 정점을 찔러주는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은 거기에 맞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무조건 좋은 보험이니까 하세요. 이건 이렇게 무조건 나쁜 보험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한테는 발생 확률은 떨어뜨리더라도 한 방을 노리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틀린 거지 이게 좋은 보험이에요. 이게 나쁜 보험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이TV를 봤어요. 이제는 질문을 이거 보험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2차원적이거나 정답이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와 나는 보이TV를 시청했으니 우리가 손을 반쩍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특약의 발생 확률은 몇 프로가 됩니까? 이 특약의 발생 확률은 몇 프로가 됩니까? 그러면 이 보험 전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발생 확률은 몇 프로 정도가 전체 환자 수에서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깜짝 놀랄 거죠. 이 사람 보이 TV 좀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제는 우리가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렇게 딱 구분 짓지 말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특약은 몇 프로 정도가 받을 수 있고 내가 몇 프로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발생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제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발생 확률을 물어보고 발생 확률을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